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전쟁 발발 이전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저번 달의 조정을 뒤로한 채 역세를 새로 썼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종전 협상 기대감이 우려를 상쇄시켰고 외국인 투자자의 조단위 수급이 들어오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5% 가까이 오른 122만 4천 원으로 장을 마치면서 사상 처음으로 120만 원 선을 돌파했고 삼성전자 역시 2% 넘게 오르며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골드만삭스와 JP모간 등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잇따라 코스피 전망치 상단을 높여잡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국내 반도체와 산업재 전반의 펀더멘털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며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7,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로 상향했고 JP모건은 한국이 여전히 아시아 내 최선호 시장이라며 목표치를 최고 8,500포인트로 올려잡았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간 코스피는 오늘 2.47% 오른 6,388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배터리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삼성 SDI는 메르세데스-벤츠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한 단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벤츠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고성능 각형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으로 구체적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통상 배터리 개발 및 생산 라인 구축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봤을 때 공급 시점은 2-3년 후로 예상됐습니다. 업계선 단연 계약임을 고려할 때 공급 규모가 최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고 이로써 삼성 SDI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등 이른바 독일 3대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또한 벤츠는 한국 협력사들과 협력 합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을 차량용 LFP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체결된 양사의 공급 계약이 실제로 차량용 LFP 배터리였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 SDI의 주가는 20% 가까이 오른 64만 5천 원에 LG 에너지솔루션도 11%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AI 열풍으로 MLCC와 FC-BGA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기의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자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고가를 새로 세웠습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기의 주력 상품인 MLCC가 가격 인상 사이클에 진입했다며 경쟁사인 일본의 타이오 유덴과 업계 1위 무라타 제작소가 각각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기판인 FC-BGA의 경우 하반기부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 고객사의 장기 로드맵을 감안해 3년 후의 수주를 논의해야 할 정도로 수요 가시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습니다. IM증권은 삼성전기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1조 4,700억 원과 2조 5,600억 원으로 전망했는데 내년도 추정치는 기존 예상 대비 14% 올려잡았고 이익 컨센서스 또한 2조 원으로 한 달 만에 22%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정치 상향 역시 MLCC 판가 인상 시나리오를 미반영한 상태라고 밝혔고 하나증권 또한 AI 서버를 중심으로 형성된 수요가 네트워크 및 위성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MLCC와 FC-BGA 모두 이익 증가 구간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전기의 주가는 13.53% 상승한 77만 2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오늘 취임식을 가진 가운데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중점을 두고 추진할 4개의 과제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으로 물가와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만큼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을 운영해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시장의 은행과 비은행, 국내와 해외 부문 간의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어 기존의 틀만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며 기존의 건전성 지표와 함께 시장 가격 지표의 움직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추진하고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외환거래 접근성과 안정성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마지막으로는 경제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장 기회를 찾는 시간입니다.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필승 파트너입니다. 3월 참 힘들었던 시장을 뒤로 하고 네. 2월 시장으로 잠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오늘 2차 전지가 나 잡아봐라 하면서 뭐 엄청 달려가고 있고 네. 반도체가 또 뒤에 가고 조선도 또 뒤에서 막 잡고 가고 그러니까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꽤 괜찮았는데요. 좀 대형주 중심의 쏠림 현상이 조금 일어났다라는 것은 뭐 그래도 네. 코스닥이 계속 7거래일 연속 상승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좀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좀 모아가는 네. 오늘 시장 흐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6,388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글로벌 IB들이 코스피에 대해서 8,000포인트를 제시한 가운데 기대감을 모아가는 시장의 분위기였고요. 실적 발표 기대감에 SK하이닉스가 또다시 급등하면서 오늘 120만 닉스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반도체 외에도 건설, 조선, 또 2차 전지까지 대형주들이 탄력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여줬던 만큼 오늘 장중에는 약보합권 움직임을 이어갔는데 장 막판 강보합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8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그래도 빨간불 켜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순매수 포지션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3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하면서 오늘 지수를 이끌어주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1조 3천억 원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8거래일 만에 조단위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이 7천억 원 이상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오늘 2조 가까이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개인이 4거래일 연속 코스닥 매수세 이어가면서 그래도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3,500억 원, 1,200억 원 이상의 팔자세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셨을까요? 네, 일단 뭐 휴전 협상 오늘이 만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루 연장했습니다. 네, 스리슬쩍 또 네. 살짝 연장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또 그 아직까지 벤스 부통령이 못 가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뭐 어찌됐든 오늘 휴전 사실 오늘이 이제 만료일이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서 좀 어느 정도 형성이 좀 됐었는데요. 뭐 벤스 부통령도 파키스탄으로 지금 이제 갈 것이다, 준비 마쳤다,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이 나 안 갈래 막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너 너무 좀 그렇다, 안 갈래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좀 분위기상으로는 뭐 이란도 최고 그 지도자가 일단은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다만 그게 이제 장중의 변동성이라든지 만약에 이제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게 오늘 그 휴전이 종전 협상이 네. 지금 너무 이 서로 간의 의견이 너무 대립이 된다. 이게 또 한 번 불발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안 좋은 것도 조금 미리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좀 심신단련하는 데 있어서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금 확보를 그래도 좀 해놔야 된다. 예, 라고 봐야 저는 뭐 될까요? 거의 보통 매매들이 네.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항상 가지고 있어야 네. 되고 뭐 전부 다 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게 제 원칙이기 때문에요. 예,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 파트너님께서 2차 전지가 네. 나 잡아봐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네. 정말 슈팅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놀랬습니다. 네. 뭐 여러 우리 저기 전문가분들께서도 뭐 2차 전지, 3차 전지, 네. 4차 전지, 5차 전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언제 가나 했는데 이제 원래 이제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주도 섹터들 중에서 가장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그리고 덜 간 그러한 그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제 호재거리 기사가 나왔죠. 삼성 SDI와 LG 엔솔이 벤츠와의 어떤 공급 계약, 배터리 공급 계약을 이제 맺으면서 엄청난 시세 분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엄청나게 수급이 많이 들어온 그런 중소형주들도 많고요.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많고 특히나 이제 대형주들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 시장의 그 2차 전지를 일단 끌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이 섹터 전체가 올라가는 그런 수급의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 거기다가 최근에 뭐 유가, 네.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부분도 또 특히나 ESS 관련된 부분들이 또 핵심 또 키워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2차 전지가 물론 상승했지만 그 안에서도 ESS 관련된 종목들도 좀 크게 올라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들이 진짜 그야말로 일제히 다 같이 올라주는 네,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또 반도체 이야기를 저희가 빼놓을 수는 네, 없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네. 일단 뭐 반도체 아까 전에 그 수출 데이터 발표가 좀 나왔어요. 4월 중순 수출 데이터인데 반도체가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무려 동월이죠. 동월 대비해서 183%의 수출액이 증가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계속적으로 반도체는 지금 돈을 벌어다 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SK 하이닉스가 오전 9시 전에 또 실적 발표가 있어요. 당연히 잘 나올 겁니다. 예, 삼성전자가 57조가 나왔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가 안 나올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제 SK 하이닉스가 또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소캠2 또 양산에 또 들어갔기 때문에 전반적인 호재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구글과 마벨의 AI 칩 요거에 대한 이제 공동 개발 그러면서 또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반도체 오늘도 셌고요. 아마 당분간은 이 주도 섹터의 탄력적인 면에 있어서는 반도체가 일단 제일 좀 먼저 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반도체 흐름도 좋았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기판 관련주들 네.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종목 어떤 기회들이 있을지 같이 파트너님과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장 키워드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2차 전지, 거시경제 확인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조선입니다. 사실 오늘 조선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제 그 저번이었나요? 저저번 주였나 제가 그 기자재 얘기를 좀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쉴 때 기자재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네. 코스닥에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제가 또 그 애프터마켓 히든주로도 엔진 관련된 걸 또 한번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날아갔습니다만 네. 그 일단은 이제 엔진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게 엊그제 STX 엔진 뭐 HD 현대 마린 엔진, 한화 엔진 다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스터빈이 너무 비싸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스터빈 대신에 선박 엔진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 보도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엔진 관련된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가고 막 엄청난 시세 분출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올라갔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엔진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다 올라갔어요. 엔진 봐야 된다 그랬는데 세 종목이 다 올라갔는데 어찌됐든 이것도 계속 유효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선박 엔진이 이 상상도 못했던 AI 데이터 센터의 재료가 붙어버렸어요. 네. 이것도 하나의 AI 인프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도 이제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오늘 다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종목들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주가 탄력성 면에 있어서는 뭐 그나마 하나솔루션이 하나오션이 가장 주가 탄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쪽보다는 좀 기자재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눈을 조금 돌리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파트너님께서 조선주가 진짜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될 때 네, 맞습니다. 지금 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잡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금방 또 이렇게 확 네. 올라오네요, 조선주가. 네, 맞습니다. 네. 이어서는 2차 전지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야기 나눠봤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세분화돼서 네. 기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최근에 그 뭐 지난주 말부터 해서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게 호재성 기사가 딱 나오면서 시세를 동시에 분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수급이 완전히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왜냐하면 기존의 그 2차 전지의 대장주들만 수급 형성이 된 것이 아니라 대장이 끌어주고 뒤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소부장들이 같이 움직여주고 그런 테마 하나의 섹터가 완전히 수급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조금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이라도요 장중에 이게 조금 조정, 그러니까 장중에 조금 눌림을 주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오후에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어느 정도 장 초반부터 어느 정도 조정이, 그러니까 어제의 종가 대비해서 오늘 종가만큼만 눌러준다면 네.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 사실 2차 전지에서는 소재 종목들도 짚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애프터마켓 공략주와 히든주를 좀 많이 네.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뭐 그다음에 또 신흥 SEC도 있었고. 그게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차 전주 쉴 때 그 다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2차 뭐 다 쉴 때 그냥 하면 됩니다. 쉴 때. 조선도 그냥 쉴 때 하고 지금 원전도 쉬고 있잖아요. 네. 원전 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력 설비, 전선 그냥 쉬고 있을 때 보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세 분출할 때는 팔고 다시 쉬고 있는 공간 다시 잡고, 뭐 반도체는 안 쉬었을까요? 반도체도 계속 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 국면을 통해서 억지로 주가가 눌렀었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주가의 이제 탄력성이 좀 보여지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트너님과 함께 2차 전지 또 소재 종목들도 같이 기회 계속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어서는 거시경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좀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네, 뭐 청문회입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나라도 그 하는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퇴임하시고 어제 네. 퇴임하시고 이제 새로운 총재께서 이제 되셨잖아요. 재가가 되고. 근데 이제 미국의 또 차기 연준 네. 의장 지명자인 케빈 워시 청문회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곤란해진 게 보통 이제 24명 중에서 이 13명이 공화당이고요. 11명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일단 무조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네. 11명 무조건 반대인데 이 공화당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나오게 된다면 케빈 워시 지명이 있어서 이 상임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이 매크로 지표에 대한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이 케빈 워시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케빈 워시로 인해서 막 또 주가가 막 조정 나오고 막 소음 막 나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케빈 워시 원래 이 그 지명자의 그 금리에 대한 원래 기조는 그 인상 동결 뭐 이런 매파적인 성격이 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는 무조건 인하에 대한 기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공화당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11표를 거의 반대를 무조건 한다 그래가지고 네. 일단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그러한 변동성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이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그 네. 예측 사이트에서도 네네. 좀 기한 내에 의장직에 못 앉을 거다라고 네. 가능성이 좀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파트너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변동성 계속해서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나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보다도 좀 저점에서 같이 공략을 해서 더 길게 이 수익률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필승 파트너님의 전략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시면 파트너님께서 다양한 전략들도 주고 계시고요. 또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분위기가 변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렇게 팁도 알려주고 계시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까이만 대시면 링크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공부방 손쉽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정필승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또 정필승 파트너님께서 장 전에, 장 마감 후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장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장 전에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계획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 마감하고 나서는 내일장 대비를 해야겠죠.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 가운데 내일장에서도 주목해봐야 될 섹터와 종목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필승 파트너님 오늘 픽앤컷 어떻게 꼽아주셨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고영, 대우건설 확인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고영인데 네. 보니까 야금야금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얼마 전에 이제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같이 오. 묶이면서 수급이 유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고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AI라든지 반도체 검사 장비의 거의 뭐 대장이었죠 한때는. 네. 대장이었기도 했고 수술용 의료 로봇 요거에 관련돼서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재료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승분은 어느 정도 반납을 하고 쉬고 있는 구간에서 갑자기 코로나 신종 그 변이 코로나가 33개국에 확산이 됐다는 그 기점을 통해서 이 고영이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또 쏠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트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주가가 요게 이제 보통 요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짧게 보면은 소파동을 보게 된다면 이거는 뭐 5파, 6파 뭐 이렇게 뭐 같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는 요게 이제 상승 1파동이고 2파동입니다. 그럼 이제 3파동으로 이제 올라가는 딱 국면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딱 되면서 기준봉이 딱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이제 거래 대금을 들어오면서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까지도 보시면 이 중심가 위에서 지금 지지를 이렇게 보면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내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조금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뭐 오늘의 종가부터 해가지고 이 기준봉의 저가까지를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고 직전에 만들었던 역사적인 고점인 37,400원 그 부분을 한번 목표가로 가져가셔도 저는 유효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영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준봉 매매법 통해서 네.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파트너님의 전략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대우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뭐 건설주들이 잘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거의 재건이죠. 네. 재건으로 뭐 GS건설도 막 튀어오르고 완전히 춤을 추고 박수를 쳤습니다. GS건설 또 가면서. GS건설을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예. 계속 날아가니까 참 네. 좋네요. 그런데 제가 대우건설을 아마 제가 이데일리 방송하면서 가장 많이 말했던 종목이 대우건설입니다. 예, 가장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우건설이 이게 추세가 죽지를 않아요. 네. 그 이유가 엄청난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이게 이제 원래 원전 건설의 이제 대장은 현대건설이었는데 현대건설이 이제 어느 정도 역사적인 고점이 이제 발휘되고 또 현대건설이 무거워지니까 실질적으로 주가에 조금 가벼운 게 대우건설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대우건설에서 이제 원전 모멘텀으로 리레이팅이 된 거죠. 원전주로. 그러면서 갑자기 주가가 또 급등을 하다가 이게 또 이제 AI 인프라 거기다가 이제 정책적인 거 그렇게 또 붙다가 갑자기 이제 재건까지 붙어버리니까 요게 오늘 주가도 엄청나게 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과거에도 계속 대우건설을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 대우건설의 끼입니다. 끼. 이게 끼예요. 뭐냐면 대우건설이 이렇게 장대 양봉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했을 때 여기 상단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 올리는 경우가 계속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돌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장대 양봉의 상단을 다시 돌파하는 거고 이 장대 양봉의 상단을 다시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선 위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당분간 추세 추종 매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일단 추세가 그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이제 가지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걸 이제 오늘 어느 정도 시세가 또 나왔기 때문에 또 요거의 종가부터 해가지고 요거의 한 저가 까지를 또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한 대우건설인데 추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트레이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트레이딩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모르겠다. 타이밍 잡기 참 어렵다 하시는 네. 분들을 또 파트너님께서 장중에도 짚어주시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어서는 컷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광전자 확인됩니다. 네, 오늘 두 종목 다 급락을 좀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컷 하면 거의 뭐 거래량이 동반이 네. 되거나 아니면 뭐 제도적으로 투자주의냐, 투자 경고냐, 투자 위험이냐 뭐 그런 건데 둘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죠. 예, 투자주의고 일단은 뭐 가볍게 그냥 차트만 좀 살펴본다면 이게 뭐 재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입니다. 문제가 없는 회사인데 요거 보시면 이제 급등 후에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제가 이 검은색 화살표 나오면 그 다음날 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냥 모르겠다고 이제 들어가셨으면 이제 여기에서 상단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물린 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실 거면 이게 조정이 나올 겁니다. 나오고 바로 뭐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이게 이제 테마가 갑자기 순환매가 돌게 되면은 그때 또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네. 지난번에 빗셈전자랑 대한강통신을 그렇게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 뭔가 맞지가 않나. 나랑은 확실히 맞지 않는 종목이다라는 걸 느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 하락은 여러분들이 계속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연이어서 광전자도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현재 이거는 투자 위험입니다, 여러분. 투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투자 위험이잖아요. 투자 위험 하시면 안 돼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뭐 신대가에서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거의 없더라. 그러면 이게 테마로 올라가면 나중에는 옥석가리개가 된다. 그럼 이게 지금 거래량을 딱 동반한 다음에 하락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지금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상당수 더 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컷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컷 종목 한국정보통신 광전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영과 저희 앞서 대우건설 픽 종목으로 또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려고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놨는데 전략 좀 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트너님의 무료 공부방 입장해 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가까이 사진 찍듯이만 되시면은 링크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다소 번거롭다 하신다면 문자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입장하셔서 내일 장중에도 파트너님의 전략들 같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장 전에 또 장 마감 후에 방송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저희 방송 중에는 또 시간상 자세한 전략들 풀어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세밀하게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같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통하면서 고민도 한번 파트너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전에, 장 마감 후에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죠.
네, 이어서는 시장의 판을 읽는 정필승 파트너님의 히든 종목 만나볼 텐데요. 앞서 조선과 2차 전지 전부 저점에서 좀 짚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애프터마켓 또 후반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가 엄청나게 많이 또 튀어 올라갔는데요. 제가 최근에 공략주나 히든주로 가장 많이 거론을 했던 게 또 2차 전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가고 있는 게 있고요. 가고 있는 게 있고 막 시세 분출하고 목표가 달성한 것도 막 있어가지고 저는 막 춤을 췄죠. 쾌재를 불렀죠. 2차 전지. 그러니까 지금 또 원전이 또 쉬고 있습니다. 그죠? 원전이 또 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원전 관련된 부분 또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미 투자 이행에 대한 그 합의가 일단은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세세하게 어떻게 나올지 그 내용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공개가 될 뭐 이런 뭐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또 그런 일정적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전력 설비 전선 이건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쉬고 있는 구간이죠. 물론 오늘 일부 태양광, 우주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는 또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 구간에 왜냐하면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조정 구간에 저점 매수 여러분들 꼭 한번 유심히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요, 바로 또 히든 종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을 읽는 실전 전문가 정필승의 히든 종목은요. 네, 맞아요. 2차 전지예요. 오늘 2차 전지 날라갔으니까 또 2차 전지를 했습니다. 네. 그 오늘 시세 분출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맞습니다. 맞는데요. 자, 이제는 기준봉이 발생을 했으니까 기준봉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매매가 완전 다르죠. 저기 저점 매수를 하는 거는 저점에서 사가지고 그거 끌고 가면 된다. 근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요? 지금 시장이 오늘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 JP 모건에서도 8,000포인트까지 코스피를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저점 매수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 시장이 좋지 않아지면 전부 내려갑니다. 그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 한번 느껴보셨죠? 체감해 보셨죠? 그러니까 그때는요, 무조건 수급이 들어오고 기준봉 매매 하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형 중형 배터리 투자 확대 및 신규 공급 기회입니다. 이거 이제 배터리 팩을 만드는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요 팩 소형부터 대형 중형까지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 놓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스몰캡인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에 52주 신고가 오늘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돌파했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 돈이 들어왔다, 거래 대금이 터졌다. 근데 이제 앞전에 요거는 미리 수급이 한번 들어왔었다가 시장이 조금 조용해지니까 거기서 매집을 충분히 한 다음에 오늘 좀 시세 분출을 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적 레벨업 전망 및 미래 성장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중형 배터리 팩 신규 매출과요. 전기차용 배터리 팩 상반기 양산. 그래서 뭐 오늘 삼성 SDI가 막 움직이고 LG 엔솔이 움직이니까 그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소부장들이 다 움직였어요. 2차 전지에. 다 시세, 뭐 한농, 화성부터 해가지고죠. 예, 다 움직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유심히 오늘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재무입니다. 자, 보면은 일단 컨센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가이던스가 보시면은 점점 이렇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부채 비율도요. 100% 정도 수준이고 유보율이 2000%입니다.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원래 본질 가치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 10,000원짜리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주당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PBR로 보면 현재 1배 좀 넘는 수준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좀 지난 거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그래서 자,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월봉을 전부 딱 킵니다. 전부 쫙 펼친 다음에 가장 두꺼운 매물대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 두꺼운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 이 위에 매물대들이 형성이 많이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린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다 손절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거죠. 이거를 소화했다라는 건 뭐예요? 물량을 다 받아내고 어느 정도 본전 때 물량 던진 사람들은 많다. 그거 다 소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는 여기에 물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겠어요? 주가가 더 탄력성이 있겠죠. 그래서 원래 월봉상으로 매물대 가장 두꺼운 매물대를 돌파를 한 그 기점부터 주가가 튀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월봉을 계속 보여드리는 거, 특히나 이 매물대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거를 하셔야 위에까지, 직전까지는 조금 더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거 오늘인데요. 오늘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히든 종목은요. 제가 이따가 방송 끝나고 바로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종목명 그리고 지금 제가 일부러 차트를 막 쫙 펼쳤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게 하려고 무슨 종목인지 모르게 하려고. 예, 그러면 바로 들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따가 제가 차트 한 번 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3천억 원짜리예요. 주가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쭉 빠져서 바닥을 완전 다진 다음에 저점을 점점 올리면서 올라갔는데 오늘 기준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여기에 딱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매수가는요. 13,300원 이하로 분할 매수이고요. 목표가는 17,500원입니다. 이 17,500원을 왜 설정을 했느냐? 여기가 17,500원이거든요. 보시면 이 17,500원이 빨간색 선이에요. 왜 여기냐? 이게 BPS, 아까 전에 제가 BPS 본질 가치가 얼마라 그랬어요? 10,000원이라 그랬죠? 10,000원. 그럼 PBR이 이게 몇 배냐면 이게 1.75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곱해보세요. 그러면은 17,500원이 나옵니다. 거기가 목표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가가 13,450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1.7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가면서 1.5, 즉 15,000원에서 절반 정도 덜어내고 절반 가지고 17,500원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손절가는 11,300원입니다. 네, 요거는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강의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뭐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뭐 한 20분, 15분 정도 되는 이 시간에 강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는 제가 더 막 그죠 와일드하게 막 그죠 엄청난 열정으로 막 여러분들께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죠, 그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계속 똑같은 걸 하는 이유는요. 이제 조금 신기해하시고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딱 하나만 합니다. 그냥 계속 주구장창 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 약 한 3분의 1 정도는 이 기준봉 매매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또 오늘도 또한 기준봉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봉 매매입니다. 막 이게 제가 신대가에서는 막 깃발도 막 꽂아놓고 막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자, 기준봉 흔적입니다. 그죠? 흔적. 세력의 흔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주들, 삼성 SDI나 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대형주들은요.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러한 종목들은 엄청나게 막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 이상 기준봉이 발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종목들은.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추세 추종입니다. 아까 전에 그 대우건설도요. 어느 지점부터는 이제 기준봉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략 이제는 추세 추종의 매매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들어오고 장대 양봉이면 그게 기준봉이라고 파악을 하시고 그 몸통을 분할 매수로 하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는 기준봉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추세 추종이 아니고 주가가 빠졌다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섰을 때 그때 잡히는 게 기준봉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세 추종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오늘 60만 원도 돌파했는데 삼성 SDI. 그것도요. 오늘 장대 양봉이에요, 그게 장대 양봉입니다. 거래대금 터졌죠. 그거에 그 장대 양봉의 몸통을요. 여러분들 하나의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세 추종 매매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봉 흔적, 세력의 신호, 추세 전환의 신호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똑같습니다. 네, 기준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이렇게 역배열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준봉이 발생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정배열로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요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추세 전환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건 뭐예요? 이거 횡보잖아요. 횡보. 박스권이죠. 요 박스권. 이때는 여러분들이 사셔도 주가가 안 가요. 이게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릅니다. 이거 안 가요, 이거. 이러다 시장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냥 밀어버려요. 근데 시장이 좋으면요. 시장이 좋은 거랑 상관없어요. 어느 순간 세력들이 여기서 충분히 매집한 다음에 여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인데 그 돌파를 할 때가 기준봉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섰을 때 그때가 기준봉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엔진 관련된 거 제가 HD 현대 마린 엔진을 3월 19일에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을 드렸고요. 요게 이제 95,000원을 목표가라 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든 주니까 무료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 공개를 한다라는 얘기니까 이따 좀 많이 들어오세요. 자, 됐죠? 자, 보십시오. 제가 정필승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저번 주도 마찬가지고 그냥 계속 뭔가 목표가를 갔을 때 항상 기준봉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제가 이때 얘기했어요. 이때 얘기해서 77,000원이 매수가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매수한 거예요. 그죠? 여기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 사실상 목표가 23.38%보다 더 수익률이 높아요. 그런데 기준이 77,000원이기 때문에 77,000원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기준봉이 이렇게 하고 발생을 했잖아요. 오늘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오늘? 자, 이게 보면은 이게 보면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이게 어제는 이렇게 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제는 이렇게 밀었다고요. 어제 이랬어요. 이랬다가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무조건 엔진 관련된 주 보셔야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쓴대요. 이래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렇게 하고 올라갔죠. 그죠? 이거는 STX 엔진이든 하나 엔진이 오늘 하나 엔진이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HD 현대마린 엔진이든 다 이렇게 기준봉에 이 상단에서 지지받고 기역자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목표가 달성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이거는 제가 3월 26일 공략주입니다. 아직 한 달이 안 됐죠? 네, 한 달 안 됐고요. 그래서 요거 62,000원을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때 말씀드려서 딱 2번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 사서요. 여기 62,000원을 정확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4% 달성입니다. 5만 원 여기 매수가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갔다. 2차 전지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신흥 SEC입니다. 4월 2일에 말씀드렸어요. 4월 2일에.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이것도 다 그러니까 쉬고 있을 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목표가 9,500원인데요. 이렇게 히든주 공개했고 여기입니다. 여기. 자, 제가 이날 말씀드렸거든요. 이날 말씀드려서 7,600원에 사야 됩니다. 하루 다음 날 바로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9,500원. 오늘은 이거보다 더 올라갔어요. 더. 그죠? 오늘 한 12~13% 정도 올라갔죠. 더. 근데 제가 일단 9,500원에 목표가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7,600원 기준에서 목표가 25% 달성을 했더라라는 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도 보시면 거래 대금이 들어왔죠. 저기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던 겁니다. 자, 이거는 실전인데요. PS 일렉트로닉스 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실전으로 우리 필승 가족분들과 했는데 자, 기준봉이 발생을 하고 여기 보시죠. 기준봉에 여기 상단에서 지지를 받아서 이날 들어갔습니다. 이날 6,750원에 들어가가지고 기다리세요. 갑니다. 기다리세요. 그래서 다음 날 오케이 절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절반.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금요일에 절반 털고 어제죠. 어제 절반 하고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기준봉 매매예요. 자, 그다음에 SP소프트
SP소프트 오늘 좀 더 시세 분출을 하고 나서 밀었는데 뭐 괜찮다고 보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어떻게 보면 다 재료가 적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를 압도적인 1위다. 그래서 매출 70%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보안 관련된 주로 양자 암호화 보안 관련된 주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준봉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부터 들어갔어요. 한 번 샀습니다. 여기 중심가까지 안 내려가서 안 샀어요. 저는 내려오면서 삽니다. 안 내려갔어요. 안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 고에서 딱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한 10% 정도 돼요. 6,600원에서 절반하고 절반을 어디까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기준봉 매매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 사서 전날 사서 다음날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빅텍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또 방산주들 제가 어제 아침에 무료 방송을 하지 않았어요. 일정 때문에. 근데 어제 제가 무료 방송 안 했을 때 뺀 데다가 뭐 저기 북한에서도 탄도미사일 쏘고 그다음에 이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까지 불확실하고 종전 협상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인도에 방문하셔가지고 정상회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방산, AI, 조선 이거에 MOU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산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퍼스텍, 빅텍 집중적으로 보셔라. 자, 그래 어떻게 됐냐면 자 기준봉이 발생을 했는데 원래 기준봉의 종가, 중심가, 저가를 삽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사고 세 번 산 게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주가가 막 빠져가지고 이제 이걸 갖고 여기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이거는 모른다고. 이거 여기를 샀는데 이게 여기까지 가는지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기준봉은 알 수 있어요. 기준봉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미코입니다. 미코 이제 오늘 급락 나왔죠. 시세 분출이 많이 됐어요. 투자주이기도 하고. 자, 보시면은 기준봉이 발생을 했는데 기준봉에 여기 이 종가 안에서 시작을 했으면 바로 삽니다. 바로 이게 몸통이잖아요. 그냥 바로 삽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다음 날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밑으로 빠지면 더 좋죠. 왜냐하면 내 물량이 더 많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100만 원에 10% 가는 거와 내가 물량을 더 모아서 500만 원에 10% 가는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X, 즉 일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물량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좋습니다. 이따가 히든주는 제가 바로 방송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정필승 파트너님의 히든 종목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또 자세한 매수 타이밍 같이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필승 파트너님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전략들 챙겨주실 테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매일매일 전략 세워보고 싶다, 장중에도 기회 같이 한번 포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이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무료 공부방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조금 번거롭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과 함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정필승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4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